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밀락과 고산 용현은 송산 권역으로 불리는 의정부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데요. 신도시로 지역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송산 권역 발전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양질의 기업을 품은 자족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계획의 핵심입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밀락, 고산, 용현 지역을 통합 생활권으로 하는 발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밀락, 고산, 용현 트리플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계획의 1순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입니다. 시는 우선 규제 완화와 업종 확대 등 용현 산업단지의 첨단 산업화를 추진하고 용현 공공주택지구의 자족 용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캠프 스탠리 등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김 시장은 경제 자유구역 지정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지원특별법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 지원에 관련 특별법에 의해서 공여지에 대한 특별한 혜택, 그리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미군 공여지를 묶어서 그곳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개발하겠다라고는 그 특별함,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교통망 확충도 주요 계획 중 하나입니다. 시는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밀락 고산지구 연결 도로 등 교통망 확충에 나설 방침입니다. 이뿐 아니라 GTX F 신설과 8호선 연장을 꼭 이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GTX F 노선을 국가철도 계획에 반영시키고, 그리고 또 그 철도 노선을 활용해서 우리 8호선을 연장을 하는 것을, 여기에 우리 행정력을 총력을 기울여 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김 시장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태 주거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추동숲 정원 조성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대하고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건립하는 등 돌봄 시설을 확충해 나갈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지난 3일 낮 1시 30분쯤 동두천시 생현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거주자 3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주택이 모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밀집 지역인 만큼 불길이 확대될 가능성을 우려해 1시 5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동두천 서장과 경기 북부특수대응단 등이 출동했으며 불은 2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포천 백운 동장군 축제 방문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20회 포천 백운계곡 동장군 축제가 지난 2일 마무리됐는데요. 이번 축제 기간 방문객은 약 6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2만 명 늘었습니다. 특히 축제 기간이 예년보다 10일 정도 짧았음에도 역대 최다 방문객 기록을 세웠는데요. 포천시는 얼음 썰매와 얼음 낚시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관광객 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비교적 온화한 날씨로 일부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지만 시는 인공눈과 얼음을 활용해 축제를 잘 마무리했는데요. 백영현 포천시장은 동장군 축제가 더욱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풍성한 볼거리로 방문객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주시가 오는 18일까지 관내 문화예술단체를 대상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마련됐는데요. 단체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총 사업비의 10% 이상은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시는 적격 여부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월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방침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양주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의정부시 의회는 지난 3일 의원회의실에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는 김영균 의장을 비롯해 권한나 부의장, 김현채 운영위원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이재정 회장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적십자 특별회비는 재난 이재민 구호 활동,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봉사 등 인도주의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도 전역에 내려진 한파특보 예보에 지난 3일 오후 1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4일부터 아침 기온이 도내 모든 시군에서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는 한파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김성중 행정 1부지사 긴급 지시사항을 각 시군에 전파했습니다. 비상 1단계는 복지, 상수도 분야 등 6개 반 13개 부서에서 시군과 함께 일일 예방활동 실적 등을 점검하며 한파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됩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일정 기간 지역에서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경기도의 청년 정책인데요. 도는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 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사용 항목은 청년 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대학 등록금과 학원 수강료, 주거비, 문화예술 등 9개 분야로 제한합니다.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출생아 수는 전년 대비 1,934명 증가한 42,58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 14.4%, 중구 11.3%, 성동구 11.2%, 양천 6.9%, 은평 4.7% 등 20곳의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반면 강북구, 금천구, 중랑구, 노원구 등 5곳은 출생아 수가 감소해 지역 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치매 진단 시 면허 반납 촉진을 골자로 한 서울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서울시경찰청 등 관련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서울시의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수는 약 3,889명으로 고령화로 인한 교통안전 문제가 점점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에서 고령 운전자 관련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138명입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윤영희 서울시 의원은 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는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반납을 촉진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취약계층 가구에 난방비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34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4만 6천 가구 등 모두 38만 6천 가구입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10만 원으로 모두 386억 원입니다. 서울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별도 신청 없이 각 구청을 통해 대상 가구를 확인한 뒤 2월 둘째 주부터 자치구에서 대상자 계좌로 난방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계좌 미등록자 등 통장 개설이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현금을 지급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최근 인천시 교원단체 총연합회와 교섭 합의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인천교총과 130개 요구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실무 교섭을 진행한 바 있는데요. 최종 127개 항목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맞춤형 복지제도 건강검진 범위 확대와 법적 의무교육 등 연수과정의 원활한 운영 노력과 피신고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마련, 단설 유치원 교육 환경 조성과 학교 급식 업무 개선 등 교사와 학생 모두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해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3년 대비 2.8% 증가한 355만 8,455TAU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인 2023년 346만 1,362TAU보다 약 10만 TAU 증가한 수치입니다.
1TU는 20피트 분량 컨테이너 한 대분입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컨테이너 물동량 32만 1,531TAU를 처리해 역대 월 최대 처리 실적도 경신했습니다. 지난해 수입은 177만 2,061TAU, 수출 173만 7,129TAU로 2023년 대비 각각 2%, 3.7%씩 증가했습니다. 올해 설 연휴 인천공항 이용객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인천공항 자료를 보면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한 승객은 모두 218만 9,778명입니다. 하루 평균 여객 수는 21만 8,978명으로 종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 설 연휴 20만 2,085명보다 8.36% 증가한 역대 최다 기록입니다. 항공기 운항 편수는 1,898편으로 출발 5,447편, 도착 5,451편이 운행됐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한 국제선 지역별 이동 여객 실적은 동남아시아가 69만 7,8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 55만 9,697명, 중국 29만 1,621명, 동북아시아 22만 409명, 미주 16만 2,993명, 유럽 11만 4,991명, 대양주 8만 4,832명, 중동 3만 2,216명, 기타 11,8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12살 이하 자녀가 있는 임산부나 맞벌이 부부, 다자녀 가정의 집안일을 돕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서울시는 서울형 가사 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18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문턱을 낮췄습니다. 이용 방식도 횟수 차감 방식이 아닌 총 70만 원 한도 내에서 원하는 서비스를 골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도 권역과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76억 원을 들여 11,000가구의 가사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쇼핑이나 주유로 쌓은 포인트와 신용카드에 쌓인 마일리지도 서울 페이 플러스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민간 기업이 발행해 자사나 계열사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마일리지와 포인트를 서울 페이 플러스 포인트로 전환해 사용하는 동행 마일리지 제도를 이달 말부터 시행합니다. 동행 마일리지에는 현대백화점과 SOL,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4개 기업이 참여합니다. 소비자는 해당 기업들에서 쌓은 포인트를 서울 페이 플러스 앱 내 동행 마일리지로 통합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공중화장실 1,019곳의 안심비상벨 설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도는 2021년 438개를 시작으로 안심비상벨을 점차 확대해 올해 도비 1억 7,100만 원을 투입하고 1,019개 설치를 지원합니다. 또 공중화장실 안심비상벨 설치 지원과 함께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이 정상 운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의 배달특급은 입춘을 맞아 6일까지 한아름 봄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할인 이벤트는 연천군과 포천시, 과천시, 의정부시, 이천시, 동두천시까지 10개 지역 배달특급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해당 지역 소비자들은 2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4,000원 할인 쿠폰을 내려받아 결제 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 회원당 1회 배달특급 상단 배너에서 쿠폰팩을 내려받아 사용 가능합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 병원장에 이인영 전 서울시 강북구 보건소장을 임명했습니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 1부시장은 이인영 신임 의정부 병원장에게 지역의 중심 공공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도는 이번 의정부 병원장을 마지막으로 경기도 의료원 6개 병원장 인선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